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 폴리아 전국연합 모의고사 2024년 2월 초등학교 4학년 조금 어려웠던 네 문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번, 15번, 19번, 20번 문항입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규칙을 찾아. 규칙을 찾아. 5부터 29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여러분 규칙 찾았습니까? 규칙은 찾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1, 3, 1부터 시작한 두 개의 홀수의 합은 4, 즉 2 곱하기 2와 그 값이 같습니다. 또 1부터 시작하여 나란히 주어져 있는 세 개의 홀수의 합 1, 3, 9 더했더니 얼마예요? 9. 따라서 1, 3, 5 더했더니 9, 3 곱하기 3. 그 다음 1부터 시작해서 4개의 홀수 합을 봤더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라고 했더니 얼마? 16입니다. 4 곱하기, 쌤 알았어요. 1부터 시작한 5개의 홀수의 합은 5의 제곱 25. 1부터 시작한 10개의 홀수의 합은 10의 제곱, 10 곱하기 10인 100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5부터 시작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1 더하기 3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1부터 29까지 홀수 모두 몇 개입니까? 15개죠. 자, 15개의 홀수 합은 여기서 찾아낸 규칙에 의하면 15 곱하기 15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 1 더하기 3이 없었기 때문에 4를 빼주면 되죠. 오케이 되었어요. 지금 답은요. 이 규칙에 의했더니 15 곱하기 15인데 1 더하기 3인 4를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됐죠. 자, 이렇게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21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전 다르게 규칙 발견. 예, 그래요. 자랑하십시오.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규칙을 발견했는데요. 그럼 자랑해도 돼요. 다른 규칙 한번 볼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했더니 가운데 값이 3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고 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한 가운데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4개예요. 4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5부터 29까지예요. 5부터 29까지의 한 가운데 값은 17이 됩니다. 그리고 13개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값 17에다가 개수 13개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221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찾아집니다. 자, 규칙은요. 발견한 사람에 따라서 그 규칙의 형태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홀수의 덧셈이에요. 홀수의 합에 대한 규칙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항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혹시 실수한 친구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볼게요. 길이가 90cm인 통나무가 있어요. 한 토막이 18cm씩 되게 자르려고 합니다. 잘라낸대요. 한 번 자르는데 36초가 걸리고 한 번 자르는데 36초가 걸려요. 다음 토막을 자르기 위해서 올려놓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하는 과정이 18초가 걸립니다. 그럼 이처럼 통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서 완전히 자르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립니까? 라고 했죠. 자, 얼마요? 90cm요. 한 토막이 어떻게 18cm 되도록 했기 때문에 나누기 18 해서 몇 토막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90 나누기 18, 5토막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 토막 있고, 두 토막 있고, 세 토막, 네 토막, 5토막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한 번 잘랐죠. 두 번 잘랐죠. 3번 잘랐죠. 4번 잘랐습니다. 자, 한 번 자른 다음에 두 번째 자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두 번 자른 다음에 세 번째 자르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르고 네 번째 자를 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다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옳지. 그러면 알았어요. 자르기를 4번 해야 됩니다. 한 번 자르는데 36초가 걸렸기 때문에 16 곱하기 4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준비하는데 18초가 걸렸고요. 몇 번 준비? 3번 준비하면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18 곱하기 4 그리고 36 곱하기 4 그리고 18 곱하기 3이라고 해서 계산해 주면요. 모두 198초가 나옵니다. 내가 몇 분 몇 초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198초는 3분 그리고 18초인 것을 확인했죠. 예, 60초가 1분이잖아요. 확인했네. 저거 아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네. 4번 잘랐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4번이 필요한 줄 알고 이 18 곱하기 4라고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차분하게 이렇게 문제를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스스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본인한테 설명하면 돼요. 그랬더니 자르기 작업은 4번 하였고 그 다음 자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3번 필요하였기 때문에 전체 소요된 시간은 198초 3분 18초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웠나요? 이상한 낯선 기호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문장으로 서술된 것도 있고 숫자, 기호, 문자 등을 이용해서 식어로 나타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호를 사용해서 말로 길게 표현한 것을 간략하게 나타낸 기호 사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규칙에 따라 정사각형을 이어붙였습니다. 네모째 도형에서 이웃하는 정사각형끼리 만나는 꼭지점의 수를 기호네모라고 했습니다. 기호네모는요, 이웃하는 정사각형끼리 만나는 꼭지점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째 도형에서 이웃하는 정사각형끼리 만나는 전체 편의 수를 또 다른 기호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기호6 플러스 또 다른 기호6 이것은 얼마입니까? 예, 여섯째 도형의 꼭지점의 수, 이웃하는 정사각형과 만나는 꼭지점의 수요. 그리고 이웃하는 정사각형과 만나는 변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차분히 봤더니 첫 번째 걸 봤더니 꼭지점은 하나, 둘, 세 개라고 해서 기호 1은 3이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것과 만나는 변화가 2개에서 2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둘째 걸 봤더니 꼭지점이 앞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변도 봤더니 하나, 2개에서 1개, 2개, 3개,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가 됐습니다. 자, 규칙에서 일정하게 늘어났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봤더니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건 아직 아니고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것이 하나, 둘, 셋, 4개, 5개가 더 늘어나서 7 더하기 5 해서 12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 더 늘어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늘어나서 12개가 되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까지 확인했죠. 그러면 넷째, 다섯째까지 이 규칙을 찾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기호 네모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첫 번째는 3이고 그 다음은 7이고 그 다음은 12고요. 얼마 더했어요? 더해주기를 4를 더했고요. 얼마 더했어요? 5를 더했어요. 그러면 6 더하면 되니까는 18개고 그 다음은 7 더하면 되니까는요 18에서 7 하자 더했더니 25개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8 더해주면 되니까는 33개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째,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기호 6이라고 하는 것은 33임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아는 친구이네. 너 선행학습 매우 많이 했구나. 예, 등차 수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수에서 시작하여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규칙 따라 규칙은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아닙니다. 일정하게 더해지질 않았죠.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은 기호 네모를 찾아보겠습니다. 2개였고 6개였고 12개였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여섯 번째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얼마를 더했죠? 4개 더 늘어났어요. 몇 개 더 늘어났죠? 6개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 몇 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8개가 더 늘어나서 20개가 됩니다. 그 다음 몇 개 더 늘어나겠어요? 10개 늘어나서 30개가 됩니다. 그 다음 몇 개요? 12개가 더 늘어나서 42개가 됩니다.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또 다른 기호 여섯 번째, 이 기호의 값은 42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답은 33 더하기 42라고 해서 75임을 찾아냈습니다. 자, 급하게 빠르게 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천천히 보고 이렇게 했더니 옳지, 옳지. 예, 나름대로 이 규칙 찾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요.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일 겁니다. 바르게 했습니까? 예, 그럼 박수 보냅니다. 자, 그 다음 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좀 어려웠나요? 문장도 좀 길지요. 예. 어떤 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길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차분히 읽어봅시다. 바구니에 콩주머니 던져 넣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4명의 친구가 각각 20개의 콩주머니를 던졌을 때 각각 20개씩 던졌어요. 바구니에 넣은 콩주머니의 수와 넣지 못한 콩주머니의 수를 조사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20개를 던졌고 바구니에 넣은 콩주머니의 수, 넣지 못한 콩주머니의 수. 기본 점수는 60점이고 콩주머니를 1개씩 던질 때 넣으면 10점을 얻고 넣지 못하면 3점이 감점됩니다. 나연이가 얻은 점수는 156점입니다. 자, 콩주머니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의 점수와 두 번째로 많이 넣은 사람의 점수 차는 몇 점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넣은 콩주머니 수와 넣지 못한 콩주머니 수입니다. 미수는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10개, 한 칸에 2개라는 걸 알았죠. 14개의 콩주머니를 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넣은 콩주머니는 몇 개요? 6개를 넣겠네요. 그러면은 미수의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6개 좀 적다. 그 다음에 기영이가 봤더니 한 칸에 지금 2개입니다. 2개를 못 넣었어요. 그럼 모두 20개를 던졌기 때문에 넣은 건 몇 개요? 예, 18개입니다. 18개를, 상당히 많이 넣었네. 아마 제일 많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영어 봤더니 넣은 것이 2, 4, 6, 8, 16개를 넣었어요. 그럼 못 넣은 것은 4개이겠죠. 그죠? 예. 자, 나연이는 좌우지간 156점이라는 점수를 얻었대요. 그러면 제일 많이 넣은 기영이가 몇 점이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일 것 같아 보이네. 용어가 몇 점인지 이거 점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다. 자, 기영이는요. 기영이의 점수를 한번 볼까요? 기영이라고 합시다. 기본 점수 60점이 있습니다. 몇 개를 넣었죠? 18개요. 그러면 넣을 때마다 10점을 받았으니까는 18 곱하기 10.
그 다음에 못 넣을 때마다 3점씩 감점을 당했기 때문에 2번 못 넣어서 이와 같이 6을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영이의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60 그리고 플러스 180 빼기 6점 플러스란 말 했네. 영어도 알아들었죠? 더하기인데 빼기인데. 예. 그랬더니 234점이라고 해서 나연이보다는 아주 높은 큰 점수를 얻었네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점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영어의 점수를 알아봤더니 기본 점수 60점에다가 몇 개를 넣습니까? 16개요. 그러면 16개 넣었으니까 10점씩 160점이고 못 넣은 것은 4개입니다. 그 4개는 3점씩 감점을 당해서 12를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영어의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208점입니다. 나연이는 몇 점? 156점. 미수는 6개밖에 못 넣기 때문에 기영이나 영어보다는 낮은 점수이겠죠. 따라서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의 점수는 234점이고 두 번째로 많이 넣은 사람의 점수는 영어인 208점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물었기 때문에 234 빼기 208 옳지 그랬더니 26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지 하나 더 주세요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풀이를 다시 완성해서 복습을 반복해 놓으면요. 나중에 수학 더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